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에반젤리스트를 추구하는 김대영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과 관련해서 등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사스 칼립스라는 단어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스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이 기업, 이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2026년 2월 초에 나온 단어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을 받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셀즈포스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어도비 주가는 이렇게 쭉 떨어졌죠. 세일즈포스닷컴도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5개월 동안 잘 버티다가 최근 한 달 새에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런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스 칼립스라고도 쓰고 사스 포칼립스라고 쓰는데 저는 사스 칼립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본 것 같네요. 캐시 우드가 등판을 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앤드 사스 포칼립스, 어포칼립스하고 사스를 붙인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이 산업군의 최근의 가격 하락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주장이 주말 새에 등장을 했습니다. 캐시 우드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왔고요. 조르디 비서 역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사스포칼립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 기반에서 구동되고 구독 모델을 주 수입으로 수익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스 기업들, 사스 산업이 AI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사스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션, 슬랙, 줌, 셀즈포스, 어도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스로 분류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사스라고 하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파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스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붕괴되고 있다. 그 현상으로 어도비나 셀즈포스닷컴 이런 주가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스포칼립스와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 석 달 새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났지만 비트코인의 위기는 아니다. 내재된 속성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베테랑 헤지펀드 매니저인 게리 보드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 어떤 펀더멘탈이나 내러티브가 훼손된 게 아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라는 새 연준 의장의 영향을 잘못 해석했다. 그리고 고래들이 파는 것도 일시적일 뿐이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나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장에는 전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원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게 내재된 속성이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견뎌내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80-90%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한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 혹은 이런 가격 변동성을 활용해서 DCA 전략을 취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장기 수익을 안겨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에 대해서도 케빈 워시가 매파적이다 라는 오해를 사서 비트코인이나 금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케빈 워시는 생각만큼 매파적이 아니고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입장도 여러 번 밝혔고 실제로 취임을 하게 되면 케빈 워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추진에 발맞춰서 비둘기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금리를 낮추겠다 그런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케빈 워시가 더 낮은 기준금리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받고 지명을 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가치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변동성이 큰 거는 최근에 보면 금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법정화폐는 가치의 변동성은 작지만 꾸준히 가치가 하락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적어도 연간 3%, 좀 많게는 연간 7%의 가치 하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9%의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달러나 원화 같은 피아트 머니, 법정화폐는 겉으로는 스테이블해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있어 보이지만 떨어질 때는 최대 50%까지 몇 달 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동성이 생겨서 단기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2100만 개로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진짜 자산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비트코인 투자의 일부이며 이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트코인 자체의 위기라든지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비트코인 지지자들, 비트코인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의 최근 급락 사태 이후에 미디어에 노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긴 영상을 찍었는데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앤드 사스포칼립스입니다. Crypto. Here, I think the disconnect, and this is also from Big Ideas, is, hey, look at what the gold price has done in the last few years. And look at what's happened to Bitcoin. Now, this is a log chart, so you can see gold has had a massive move to the upside. This chart ends at the end of 25, and of course, I think last night we got down to roughly $60,000 in Bitcoin. So really cut in half since its peak in October. What is going on here? Isn't Bitcoin supposed to be digital gold? If it's digital gold, why isn't it behaving like gold? And a couple of points to make here. If you do the correlation between Bitcoin and gold, their returns, since 2019, and I put this in my New Year's letter. You can see the matrix there if you'd like. The correlation has been 0.14. One is perfect correlation, and here we are at 0.14, very low, almost no correlation. So tha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you can also see here, though, is gold tends to precede a big move in Bitcoin. 캐시 우드가 최근에 금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금은 최근 몇 달 사이에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은 떨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서사를 갖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하고 금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았다. 그러니까 금이 오른다고 비트코인이 따라오르고 금이 떨어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그런 상관관계는 좀 낮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이 큰 움직임을 보인 뒤에는 비트코인이 반드시 뒤따라서 크게 오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엔 약세를 보였지만 금방 금의 어떤 수익률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캐시 우드가 지금 방금 한 이 이야기입니다.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따라 오르고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따라 올랐고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따라 올랐습니다. 때로는 비트코인이 금의 수익률을 훨씬 앞섰죠. 근데 최근 들어서 금은 오르고 비트코인은 떨어졌지만 금 가격이 상승한 뒤에는 반드시 비트코인도 크게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늘 오른다고 같이 오르고 떨어진다고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금이 오른 다음에 비트코인도 디지털 골드로서 가치 저장의 수단이기 때문에 따라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곧 크게 오를 것이다 라는 근거로 금 가격의 상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세 가지 혁명이다.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혁명이 아니라 세 가지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f our research is correct, that this Bitcoin is three revolutions in one. It's a global, digital, private, very important, rules-based, even more important, monetary system. And that's a very big idea. The second revolution is it is a technology. It's a new technology. It's really adding another layer, I would say, to the internet, so that we have native currencies native to the internet that will be able to handle agentic commerce and other such agentic movements taking place out there. That's a very big idea. And then, and it won't be, of course, just Bitcoin. It'll be Ether, importantly Ether, Solana, maybe Hyperliquid. We shall see. But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period is the big three have been identified. And those are Bitcoin, Ether, and Solana. You know, the worry historically has been, how many of these things are there going to be? Is this going to be a very fragmented situation? And we're learning who the big winners are going to be, who the big winners are. And I think that's a very important. And then the third revolution is this is a new asset class. Bitcoin is leading the way. It is the most secure of all the crypto currencies out there, backed by the largest computer network in the world. And so really an anchor to an asset allocator looking to move into this new world. And why would an asset allocator do that? Well, if we're right, and well, it's a fact that at least over the last 5 years, the correlations have been the correlation has been as low as 0.14. The key to successful diversification for asset allocators is adding new assets with very low correlation to all of the other assets in the ecosystem. 자,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은 세 가지의 혁명이 하나로 합쳐져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세 가지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을 합쳐놓은 것이 비트코인이다. 혹은 비트코인이 세 가지 분야에서 동시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 시스템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니터리 시스템의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저도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비트코인에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대표 기업인 메타플래닛의 CEO가 얼마 전에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왜 호텔 기업인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신을 했느냐? 지금 현재 35,000개를 갖고 있죠. 메타플래닛은 5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니터리 시스템, 글로벌 모니터리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니터리 시스템에 먼저 진입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캐시 우드도 다시 한번 모니터리 시스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빅 아이디어스,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내놓은 빅 아이디어스에서는 디지털 골드의 내러티브를 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혁명으로 통화 시스템의 혁명을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모니터리 시스템이고 디지털 모니터리 시스템이고 프라이빗 모니터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룰 베이스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기업에 이런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코드,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모니터링 시스템, 통화 체제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직접 운영해서 운영에 참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고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이 글로벌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 민간, 그 다음에 규칙 기반 통화 시스템이고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니라 코드와 규칙이 지배하는 새로운 통화다. 그래서 기존의 법정 화폐 시스템과 질적으로 다른 화폐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국가에서 디지털 코드로 통화 주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시 우드가 두 번째 혁명으로 언급한 것은 기술 혁명입니다. 비트코인은 테크놀로지다,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라는 이런 네트워크 위에 another layer를 얹은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이기도 합니다만 자산이기 이전에 새로 나온 혁명적 기술이죠. 그래서 인터넷은 정보를 이동시켰지만 가치를 이동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인터넷 위에 새로운 레이어로 추가가 돼서 가치를 이동시키는 네이티브 인터넷 커런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에이전트 간에 자동 결제를 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인터넷이 정보만 전송하던 시대에서 이제 가치를 전송하는 시대이고 비트코인은 인터넷 위에 하나의 레이어로 올라탄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이 인터넷 오브 머니라는 그런 주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은 자산의 혁명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주식, 증권, 채권 이런 것들이 자산이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뉴 에셋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캐시 우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트코인은 새롭게 등장한 자산의 클래스인데 새롭게 등장한 이 자산군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자산과 상관관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주식, 채권, 부동산 이후에 네 번째 새롭게 등장한 자산이고 그 다음에 기관이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할 때 나중에 반드시 추가돼야 될 자산군이 크립토 커런시고 그것을 이끌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시 우드는 왜 세 가지 혁명이 비트코인 하나에 응축되고 있느냐? 비트코인이 어떻게 세 가지 혁명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느냐? 첫 번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위에서 가치를 이동시키는 새로운 기술로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산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자면 5,000년 동안 인류가 가장 확실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금은 통화였지만 기술은 아니었고 인터넷은 기술이었지만 자산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최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급락은 일시적, 단기적 조정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스 산업이 지금 AI 기술의 발달로 치명타를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캐시 우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Largely software as a service. Now, if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is chart, you can see it is in our projection for software as a service going forward on the top there. 20% plus. It's not going to be anything like that. In fact, we do believe that software as a service is becoming a victim of this AI revolution. There will be consolidators and software as a service providers who do survive this route. They will consolidate the market. But we underestimated ourselves. We were saying that SAS was going to lose share. We didn't realize how much, how soon. And that gives you a sense of how quickly
this revolution is happening. 142% for Palantir, U.S. commercial, in one quarter. We didn't expect that either. In fact, our CAGR, our compound annual rate of revenue growth assumption, which we thought was enormous at the time, for the next 5 years for Palantir itself, is 55%. That could be wrong too. Maybe it's too low. 캐시우드 이 영상의 제목은 비트코인 앤드 사스 포칼립스인데 소프트웨어로 또 구독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로 그동안 높은 수익과 성장을 보여왔던 이 사스 회사들이 기술의 발달로 붕괴되고 있다 라고 진단을 했지만 이것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을 이 사스 기업 들의 주가 폭락과 연계지어서 설명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조르디 비서인데요. 조르디 비서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급락이 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기업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can't, the overlay of the two is eerie. So I think when you can find something that says Bitcoin is being treated like a software group, but here's the thing about it. There are a lot of hedge funds who also have private arms. They have investments. I'm not going to go through the names, but a lot of them have had a lot of trouble in 2022. When these are like the crossover funds you're saying. Crossover yes, funds. they have a large hedge fund where they're buying public stocks, but they also have private investments they're making like a VC, but it's a crossover. And you also have endowments. You have other places that have made significant investments in private equity, private credit, VC. Well, all of a sudden, the entire long duration asset market it's been questioned. So what is happening with software? You're starting to read stories about how it's impacting private debt, private equity. Well, there's also hedge funds. And you know what? If hedge funds want to hedge, how do you hedge all of your illiquid private investments in SaaS? Well, if you want to do something liquid that's very correlated, I think Bitcoin is your best alternative. So I think there's a lot of that happening too. So you think institutions may be going long private tech companies or software companies and short Bitcoin as a way to hedge against the privates? So in the equity world, and this happened with Bear Stearns, it happened with Lehman, it happened with the oil companies, you have to go back to the cap structure. And if you're in trouble with an illiquid asset, okay, you're hoping for an exit strategy. Well, if that thing is being marked down and it's being dragged down with the public equities, if you want to hedge that risk to have something offset it for whatever reason, Bitcoin is part of the cap structure of this because it's related. 조르디 비서가 최근에 사스 기업들의 가치 하락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같이 끌어내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에반젤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 투자 전문가는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모든 정보를 다 꿰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리는 처음 들어봤고 캐시우드가 아까 비트코인과 사스 기업의 주가 폭락 사태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캐시우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스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만 했습니다. 그것이 비트코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조르디 비서는 역시 투자 전문가 출신답게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셀스포스닷컴이나 어도비 같은 기업들이 이제 상장 회사도 있지만 비상장 회사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기업 중에서 비상장 회사가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2022년 한 해에만 2019, 2020, 2021 3년치 투자를 한목에 다 받을 정도로 이 사스 기업이 구독형 모델로 굉장히 안정된 고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다라고 해서 엄청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돈이 사스 산업으로 투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니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사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구독료를 월간 내고 그걸 쓸 이유가 없다. AI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 모든 세부적인 서비스를 다 대체를 해준다라는 인식이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 사스 기업의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비상장 기업 사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장돼 있는 세일즈포스닷컴이라든지 어도비 같은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걸 보면 자기네들이 투자한 비상장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이 이미 투자해 놓은 사스 기업들에 대한 잠재적 손실, 미래에 다가올 손실을 회피하느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소프트웨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사스 기업하고 같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오해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코드로 돼 있으니까 저건 소프트웨어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스 산업군과 같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숏에 많은 돈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전부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은 돈을 크게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스 기업의 가치 하락, 그동안 투자했던 돈이 물려서 회수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포지션을 잡고 많은 돈을 거기다 걸어놨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조르디 비서의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그럴듯한 분석으로 들리고 조르디 비서가 또 신뢰받는 전문가이고 이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평판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시 우드도 아까 사스 기업의 몰락과 비트코인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조르디 비서가 등판해서 캐시 우드가 다 설명을 채워놓지 못한 그 공백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건 충분히 소개드릴 만하다라고 해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조르디 비서가 여기서 한 말은 시장의 오해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가 아닌데 소프트웨어로 오해를 하고 지금 사스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소프트웨어 취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이제 이 일은 말하자면 일종의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 같은 거기 때문에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AI 에이전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스 산업이 몰락하고 있는데 그럼 AI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 비트코인도 소프트웨어니까 같이 몰락할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오해에 대해서 오히려 AI 기술의 발달은 비트코인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비트코인의 유틸리티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일이죠. AI가 지갑을 가진 순간 이제 P2P 거래가 아니라 M2M 거래, 머신 투 머신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승인 없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국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보를 사오고 정보를 팔고 어떤 자기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소액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우리의 피아트 머니 혹은 은행, 신용카드 이런 결제 시스템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I 에이전트에게 피아트 머니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 혹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의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그것을 돈으로 인식하고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암호화폐가 AI 에이전트가 쓸 수 있는 최적화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지갑을 가진 순간 비트코인은 기계화폐 시대를 열어젖히게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자동 결제를 할 때 가장 적합한 화폐가 무엇이냐라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서 AI 에이전트가 사람 개입 없이 자동 결제를 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어떤 화폐가 적합한지 명확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적합한 화폐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온체인이 아니라 별도의 체인에서 움직이는 소액 결제를 위한 비트코인 레이어가 있는데 이것을 비트코인 라이트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화폐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계열이다라고 챗GPT가 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결제랑 다르기 때문에 허가가 불필요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거나 영업시간이 따로 있으면 AI 에이전트는 쓸 수 없다는 거죠. AI가 스스로 지갑을 만들고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은행 계좌 개설, 신원 확인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들 수가 없는 거죠, AI는. 그리고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AI가 돈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소액 결제,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1원, 10원, 100원 단위 결제를 하고 초단위 과금, 그리고 리퀘스트당 과금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아트머니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신용카드 회사가 낀 결제망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중립성도 있는데 AI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 한국 내에 있는 AI끼리만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AI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영국에 있는 AI와 거래를 하려면 결제 단위가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각국의 피아트머니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이거 결제가 어려워집니다. 수수료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초소액 결제를 하려면 24시간 시장이 열려 있고 국경이 없는 그런 암호화폐가 최적인데 그중에서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가장 좋다고 챗GPT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의 최종성인데요. 우리 인간의 거래는 환불, 취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를테면 진상 고객이 나타나서 서비스 제공 회사에 가서 진상을 떨면 환불을 해주기도 하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어쨌든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만 이 암호화폐 거래는 최종성을 가지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AI 에이전트 간의 거래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AI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제, 최종성을 가진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화폐는 AI 에이전트가 쓰기엔 최악에 가깝다 이렇게 챗GPT가 정리를 했는데요. 은행이라든지 카드사의 허가가 존재하고 국가별 규제가 상이하고 AI가 계좌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자동 결제에는 법정화폐 혹은 카드 이런 것이 최악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AI 에이전트가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챗GPT의 어떤 서칭에 따르면 AI 네이티브 결제에는 비트코인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기업이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하고 산업 전체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고 사스포칼립스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대재앙적 위기가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오해를 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배팅을 해서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지금 사스 기업에 투자한 돈을 에서 나올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 AI 에이전트의 등장과 활성화 그리고 M2M 거래 시장의 본격적인 개막은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으로 갈지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지 아니면 이더리움으로 갈지 어떤 크립토 커런시로 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AI 에이전트 결제에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화폐는 AI 에이전트가 쓸 수 없는 돈이다. 이것은 거의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오해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 또 사스 기업에 많은 돈을 출자하거나 빌려준 사람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비트코인 하락에 배팅을 걸어서 비트코인은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걸로 메꾸려고 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벌어진 일이라고 조르디 비서는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상의 변화는 리니어하지 않고 익스포넨셜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인공지능, 로보틱스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인공지능, 로보틱스가 만들어낼 변화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혁명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이 세 가지 혁명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 가지 혁명이 한 곳에 다 담긴 게 비트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정확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캐시 우드의 인사이트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길 기대합니다.